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있었죠. 자, 이 사면이 이제 74일 남은 대선 국면에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인데 의견이 분분하죠. 자, 어제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 이 사람이 논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찬성이야, 반대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찬성.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불만은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불만 얘기해봤자 뭐해? 약간 이런 투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똑같습니다. 오후에 기자들이 직접 사면에 찬성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제가 썸네일에도 해놨지만, 그때는 이제 물론 2017년 상황이지만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는 완전히 척진 그런 행보를 해왔고요. 최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억나시지만 올해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꺼내 들었을 때, 1월 달이죠.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이 반대 입장이 왜 그러냐? 본인의 원래 정치적 노선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 핵심 지지자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사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한테 사실은 이런저런 교감을 통해서 한번 에드벌룬을 띄워보자, 이렇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반발이 의외로 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쏙 빠지고 그걸 이낙연 대표가 아마도 다 뒤집었었을 것이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그걸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우연의 일치로 그게 계기가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 당시 대표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경쟁은 이미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연히 그런 계기로 드러났을 뿐이다 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 당에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헌법적 권한이니까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 언제는 헌법적 권한 아니고 대통령 권한 아니라서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까? 그리고 다만 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발을 달친 뒤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어제자에 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동안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후보 등과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글쎄요, 이걸 이제 당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오로지 청와대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협의를 안 했을 리가 없죠. 협의를 했을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대위에 박광훈 공보단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 악화에 따른 인도적 배려의 결과로 보는 게 맞다.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도 인도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정치적 의미를 축소 해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건강이 악화됐다니까 사면해준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의미를 축소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바로 이
사면의 의미가 그렇게 완전히 축소될 만한 건 아니다. 변수는 틀림없다.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반면에 최순실 저격수, 빗나간 저격수죠. 선대위의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우리가 겨울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안타까운 심정의 성탄절 이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용민 최고위원,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이래서 역시 불만을 드러냈고, 그런 걸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선대위의 지도부는, 또는 당의 지도부는, 자, 불만이지만 대통령 결정이니까 존중한다. 약간 이 어정쩡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호남 출신 등 이른바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은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느냐. 약간 이런 불만 기류가 훨씬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여기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결을 했다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더군요. 근데 표결을 누가 주도했느냐? 총 9명인데 이 중에서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의 내부 의원이 4명이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5명인데 이 법무부 내부 의원 4명이 주도를 해서 이거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김진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전달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뜻을 얘기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도해서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거기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반대가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 쪽은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그냥 봉합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걸 보면 사면에 반대한다가 48%, 사면에 찬성한다가 44%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 이러면 사면에 반대가 훨씬 많겠죠. 여기 전체적으로도 48%, 4%포인트면 이거는 오차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팽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만 보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염두에 뒀다면 사실은 사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사면을 한 이후에 JTBC가 긴급 조사를 했는데, 이건 샘플을 다 확보해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온라인 패널들 약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48, 찬성이 40.5. 이것도 역시 한국갤럽 조사하고 비슷합니다. 진보 성향에서는 63.9%가 반대를 했고, 제가 압도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죠. 보수층에서는 58.5%가 찬성을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사면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그 다음에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에 8년 넘게 살한 이석기 가석방 이런 것들을 끼워 넣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아마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도 이 사면을 찬성하는 비율이 조금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JTBC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층에서도 찬성이 40.9, 반대가 47.2입니다. 반대가 높습니다. 여전히 중도층에서. 자,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압도적인 반대인데,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과연 이 사면 때문에 이탈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선거 7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 가지고 나는 사면에 반대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그 자기의 입장을 애매하게 바꿔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뭐야? 나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안 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이 변수가 그 자기의 지지 성향을 바꿀 정도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기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당분간 뭐 치료에 전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주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의사 소견이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 그 중에는 특히 이제 정신건강 부분. 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글쎄요 유영아 변호사 정도밖에는 모를 거래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소문이 아닌가.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면 저는 벌써 사면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요 지금 사면 얘기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정신건강은 뭐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악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간의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라는 상황이 됐으면 사면 얘기는 벌써 일찍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주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게 대략 끝나면 내년 1월 말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즈음에 이제 2월 달이면 이제 대선 한 달 정도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 만약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여권의 기대대로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향은 꽤 있을 겁니다. 특히 TK 대구 경북 주변을 중심으로 영향은 있을 텐데 그럴 경우라도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그랬듯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정도의 입장 내지는 자 우리는 이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라는 정도의 입장.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나는 잊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찬성의 입장입니다. 아마 그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라도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태극기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윤석열 후보 지지 안 할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 지난 총선 때요 우리공화당이 여기저기 이제 그 공천을 했고요 조원진 대표도 나왔습니다. 달서병에서 조원진 대표가 나왔을 때 15%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이 공천한 대구 경북의 몇몇 지역 1%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원진 대표가 그 달서병에서 15%를 얻었던 것은 조원진 대표의 뭐 국회의원 그 전까지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 일부 남아있는 영향력이지 우리공화당 내지는 그 친박근혜 정당 그 위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이제 우리공화당 벌써부터 뭐 흥분하고 뭐 난리가 났던데 그렇게 한들 실질적으로 국민의 지지는 못 받을 것이다. 이제 근데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중립 이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 더욱더 영향이 없다. 그냥 역사의 법정으로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한 별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핵심 지지층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런 계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한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명숙 복권을 하고 이석기를 가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민노총이나 뭐 이런 데의 시위 전력자 61명인가 65명인가를 다 사면하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진영을 이번에 확실하게 앞으로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퇴임하기 전에 자기 진영을 확실하게 봐주고 가겠다. 이걸 방침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여론의 역풍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풍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슬쩍 끼워서 물타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손익 이거는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